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캐럿 글로벌의 이봉진입니다. 예, 먼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예, 오늘 유독 사실 점심시간이 짧게 느껴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반가운 분들도 보셨을 것 같고요. 실태조사가 원래 한 30분 타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일정과 그리고 뒤에 Q&A 세션에 대한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기 위해서 제 발표 시간을 한 15분 정도 이내로 줄여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개요랑 결과 분석, 뭐 함의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 앞에 실태 조사의 개요 부분은 빼고 바로 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부터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말이 좀 빠르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슬라이드가 좀 안 넘어가네요. 예, 총 저희 실태 조사는 총 5개 그룹에 대한 5개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전사 글로벌 역량 교육 현황과 전략에 대한 내용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HRD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HRD의 주요 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예, 첫 번째로 핵심 인재 관리 및 유지, 또 경력 개발, AI 등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핵심 요인으로 HRD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하게 이번에는 교육 수요 발굴 방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직무 기반으로 해서 HR에서 기획과 제안을 하고 있다고 답변이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는 현업 요청 기반, 또 성과 평가 기반으로 해서 교육 수요를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AI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AI에 대한 AI 교육을 정말로 잘 수립해서 하고 있는지, 전략 수립에 대한 방법은 누구고 어떤 대상자를 하고 또 실제 해보니까 어떠한 또 개선점이 있는지를 차례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전사를 그 기업에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85%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전략 수립에 대한 접근 방식이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전사 DT AI 전략의 얼라인을 맞춰서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현업 부서가 요청했었을 때 빠르게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원 역량 진단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있다고 사실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AI 교육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대상자에 대한 선정은 실제로 그 효율성과 생산성을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군을 가장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직무 또 그리고 관리자 관리자 리더들에 대한 어떤 조직 확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그 그룹들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사실 실습형 과제와 또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설계를 얼마나 빠르게 고도화를 해낼지가 조직별로의 큰 미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시 AI 교육을 진행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더욱더 직무 맞춤형 커리큘럼을 정교화해내고 실무 중심의 실습 컨텐츠를 강화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인재풀 기준 및 육성에 대한 결과입니다. 글로벌 HR 아젠다가 무엇인지 물었는데요.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 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상위 3개 요인이 매년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비율이 조금씩 조정되고 있는데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은 사실은 현체인 채용에 대한 육성 전략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내부적인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현체인에 대한 교육 과정이 한 120%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후 나올 설문 결과에서도 현체인에 대한 그 필요성이 필요성이 인지되고 있다라는 내용은 지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풀을 보유하고 있냐라는 질문에는 63%가 보유하고 있고 계획 중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 글로벌 인재풀이 10% 정도 이상을
글로벌 표준으로 잡고 있었을 때 18% 이상으로 인재풀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한 18% 정도 수준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재풀을 어떻게 선발하냐라는 질문에는 직무 역량, 커뮤니케이션, 또 인사 고과를 핵심 증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매년 모집군은 다르지만 지난 10년 이상의 어떤 결과에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항상 1순위 요인으로 확인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을 1순위가 나온 게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이 어떤 부분이 있냐, 커뮤니케이션, 이문화 다양성, 또 협상이나 PT 스킬 등,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파견자 글로벌 역량 교육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 파견 인재 업무 성공 요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가족 및 생활 적응, 그리고 국가별 이문화의 이해가 성공적 현지 업무 수행을 위한 핵심 요인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잘 해준다면은 주재원, 해외 파견 인력들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있는 인재풀들이 해외 파견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해당 부분에 대한 감소된다는 어떤 경향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내용으로는 가족 문제, 그리고 경력 개발. 경력 개발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귀임 후에 포지션에 대한 불안 등을 벌써부터 가기 전부터 이미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지원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조직 내 그러한 어떤 해외 파견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파견 선호도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사실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급여 및 근무 환경을 더 개선하고 현지 체계를 강화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HR 차원에서 조금 집중해서 볼 사항은 현채인 리더의 확대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직군이 다르긴 하지만 작년에 현채인 리더의 확대를 얘기한 비율은 한 9% 정도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16% 정도로 올랐고, 앞서 글로벌 HR의 아젠다에 대한 부분도 높아졌기 때문에 현채인에 대한 어떤 교육 시스템과 육성 전략을 강화하는 전략들이 결과적으로 해외 파견자에 대한 어떤 파견 선호에 대한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해외 파견자 관리 시 애로사항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그들을 선발하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관련 이슈 순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채인과 국내 외국인 근로자 교육 현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채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육성 전략을 갖고 있냐라는 질문에 51%가 그렇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글로벌 실태조사가 벌써 한 15년 이상 진행됐는데 현채인에 대한 육성 체계가 갖고 있다라고 과반수를 넘게 답한 경우는 올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채인에 대한 육성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현채인에 대한 규모 면에서도 2,000명 이상의 현채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룹이 한 28%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채인 관리 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1, 2순위는 해외 파견자에 대한 그 애로사항과 똑같습니다. 그들을 선발하고 유지시키는 것, 그리고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이슈가 상위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채인 대상으로 해서 한국 이문화 및 조직 문화 이해, 그리고 기업 핵심 가치와 비전,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했었을 때 현지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외국인 근로자 교육에 대한 현황과 또 인력 규모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 중 38%만이 교육과 육성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어서, 사실 앞서 현채인이 한 51%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보다도 낮은 수치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외국인 대상으로 한 교육 육성 체계에 대한 수립은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인력 규모 면에서도
500명 이상 국내 외국인을 보유한 기업이 한 11%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 정책의 변화, 그리고 제조업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확대 등 외국인에 대한 어떤 의존도 비중은 조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왔는지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북미 순으로 인력들에 대한 출신 국가는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의 대상으로 해서 또 애로사항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관련 이슈가 크고 그들을 어쨌든 선발하고 또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로사항과 실제로 진행하는 교육 과정에서의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사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어학을 완전히 많이 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 교육에서는 한국 이문화 및 조직 문화 이해, 또 기업 핵심 가치와 어떤 비전에 대한 공유, 또 일반 직무 역량에 대한 순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리더십 교육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직 내 리더십 주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리더십 역량 발현에 있어서 어떻게 AI 기술을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조직 개발의 주요 키워드로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전통적으로 리더 후보자에 대한 발굴과 양성, 또 조직의 민첩성 강화라는 부분은 다음 어떤 요인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1년간 어떤 리더십 교육이 많이 진행됐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신규 입사자에 대한 온보딩이 가장 높았고, 기존 리더와 임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더십 진단 진행 유무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했는데요. 61%가 리더십 및 조직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직 내에서 리더십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리더십 향상을 위한 지원 방법으로는 진단 기반의 교육, 디브리핑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워크숍, 또 사내 강사를 활용한 워크숍도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더십 교육 진행에 있어서의 애로사항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또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리더십 교육을 위해서 자사 맞춤화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어서 신규 컨텐츠에 대한 발굴, 또 역량 있는 강사 확보 순으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조직적 변화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여기 계신 HR 분들과 함께 자사에 맞는 효과적인 리더십 솔루션을 끊임없이 발굴해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함의를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함의는 HRD의 명확한 과제 인식입니다. 앞서 GHRD 주요 사항으로 글로벌 역량과 교육체 수립과 인재 육성에 대한 전략 수립과 시행 등을 주요 아젠다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더 나아가 조직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 자사에 맞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 강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AI 역량의 압도적 전면적 강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조직들은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 수립과 과정 설계를 통한 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기반의 리더십 역량 개발을 포함해서 여러 직무로의 테스트를 빠르게 진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재원 및 해외 파견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방식의 다변화입니다. 여전히 해외 파견의 성공 요인으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과는 다른 여러 고려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가족 공동체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전략을 또 특색 있게 가져가 나갈 수 있다면은 해외 파견에 대한 조직 내 인식 변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이제는 현지인과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빼고 조직의 경쟁력을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현지인 리더의 확대 전략은 더욱 부각될 것이고, 국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육성 체계가 조금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역시도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상생을 위해서 어떤 자사만의 교육과 육성 전략이 더욱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마지막 5번째입니다. 압도적 기술력이 사회와 산업에 큰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지금 조직은 국내뿐만 아니라 더 많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리 잡게 되고 또 더욱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강력한 목소리들을 지난 수개월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십 교육의 자사 맞춤화 경향과 현장 중심 콘텐츠의 발굴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인적 제한 개발 조사의 어떤 분석과 함의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압도적 기술의 시대, 리더십과 또 글로벌 인재 육성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번 실태 조사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